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10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임계점이 이른 중국의 국가 채무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국가 채무 문제가 조금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채무가 너무 빨리 또 늘어나고 있고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가 채무 이야기는 최근에 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표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아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곳에다가 한 화면에다가 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그 도표를 작게 했는데, 이제 먼저 선진국의 28개 선진국의 국가 채무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권 19개 국가, 독일을 비롯한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19개 국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렇게 해서 28개를 이제 선진국이라고 분류해서 이들 28개 나라의 이제 국가 채무를 전부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선진국에 분류가 안 됐어요. 이건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정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에서 뺀 게 아니고 국제결제은행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 선진국에 안 넣었다고 그래서. 사실 좀 이상하죠? 한국을 선진국에 분류를 해야 되죠. 경제 규모로 보나. 물론 이제 1인당 GDP 규모로 보면은 3만 달러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하나의 선진국이냐, 아마 선진국이 아니냐의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 GDP 규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1인당 소득 수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 아니면 예를 들어 3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이제 아직 3만 달러를 지금 계속 못 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선진국, 28개국의 이제 그 국가 채무를 보면은, 국가 채무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원인은 정부죠.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좀 호도하고 있죠. 용어로서.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합쳐놓은 것이 국가 채무죠. 그러니까, 근데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에는 크게 이제 민간 부분이 있고 공적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적 부분은 공적 채무가 되고 민간 부분은 민간 채무가 되고, 그래서 이 공적 채무하고 민간 채무 두 개를 합친 게 국가 채무죠. 그렇죠? 근데 공적 채무에는 이제 크게 정부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등의 일반 정부가 아닌 공공 채무가 있죠. 공공기관 채무가 있죠. 그 다음에 민간 채무는 민간을 구성하는 게 가계하고 기업이죠.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가계 채무가 있고 민간 기업 채무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정부 채무, 공공기관 채무, 그다음에 가계 채무, 민간 기업 채무, 이 네 개를 합쳐놓은 게 국가 채무죠. 그러면 이제 그 선진국 28개국의 이 국가 채무, 그러니까 그 네 개를 합쳐놓은 국가 채무를 보면 2002년부터 이제 2017년 이제 3월까지의 이제 추이인데, 2002년 초에는 한 60조 달러 정도 됐어요. 2002년 초에는 60조 달러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2010
한 12년 무렵에 2010년 이 무렵에는 거의 120조 달러, 120조 달러, 거의 2배로 늘어났죠. 한 10년 동안에 선진국의 국가 채무가 2배로 늘어났죠. 근데 10년 동안에 선진국의 GDP는 2배로 늘어났나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GDP는 플로우고 채무는 스톡이죠. 그러니까 같이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알기 쉽게 말하면 GDP 성장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저축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빚을 땡겨 갖고 투자를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축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뭐 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축한 돈을 넘어서서 빚을 땡겨 가지고 투자를 한 게 이게 채무죠. 채무죠. 근데 이 빚을 땡긴 게 지금 2002년에 60조 달러였는데 2012년에 120조 달러가 됐다.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 GDP는 2배로 늘어났냐 이거예요. 어쨌든 60조 달러로 GDP가 만약에 100이었다. 100조 달러였다라고 하면은 빚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120조 늘어났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GDP도 200조 달러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똑같은 투자 효율성을 유지를 한다라면 그렇죠. 2배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GDP는 거의 뭐 이렇게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빚만 팍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알기 쉽게 말하면은 선진국이 지난 2002년부터 이렇게 먹고 살아온 것은 성장이라든지 어떤 그 생산성이라든지 성장력이 높아져서 먹고 살아온 게 아니고 빚으로 살아온 거죠. 빚 땡겨갖고. 근데 빚은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빚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잖아요. 부도, 파산.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도 위험이 높죠. 그렇게 보면은. 파산 위험이 높죠. 빚이 지금 120조 달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빚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이제 경제 위기가 그 예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유럽에 이제 이른바 그 피그스 재정 위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뭐 아일랜드 이런데,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그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그 이제 재정 위기가 이제 이렇게 표면화되죠. 그래서 더 이상 빚을 못 내고 이제 멈춰 있죠. 지금 120조 달러에서 멈춰 있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은 채무는 지금 임계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이제 그 한계라고 봐야 될지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지금 멈췄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한계 부딪혔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더 이상 빚을 땡겨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땡기고 싶어도 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 채무가 이렇게 그 60조에서 120조 달러 늘어가지고 이제 2012년부터 거의 멈췄는데, 이제 이제 세부 내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그 전에 이제 그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이 채무 규모가, GDP 대비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2002년에 비록 그 선진국 국가 채무가 60조 달러였지만, 그 당시 GDP는 작았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GDP를 대비로 한 60조 달러가 몇 %였냐면은 거의 한 30% 정도? 220% 정도? 그러니까, 그 국가 채무가 60조 달러였다라고 하면은 GDP가, 한 5분의 1이라고 하면은 12조 달러고, 그보다 조금 더 높겠죠. 220이나 230, 어떻게 되나? 아니지? 그러니까 10조가 5분의 1이 아니죠. 220이니까 약 절반, 절반을 조금 더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GDP가 30조, 한 27조 달러 정도나 되겠죠. GDP 당시에는. 그러니까 60조 달러를 27조 정도로 나누면 대충 뭐 220%나 23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2012년 이 무렵에는 250%를 넘었죠. 지금 260% 정도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220%에서 260%로, 22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40% 늘어났죠.
그러니까 120조 달러면은 2012년에 120조 달러면은 GDP는 어느 정도 될까요? 60조가 안 되죠. 60조가 안 되고 한 50조 달러 정도 되겠네요. 더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잡히죠, 이제. 2002년에 GDP는 아까 몇 조 달러라고 했죠? GDP는 27조 달러인데 그 국가 채무는 60조 달러였어요. 근데 GDP는 2012년에 50조 달러, 그러니까 27조 달러가 50조 달러로 늘어났어요. 근데 국가 채무는 60조 달러에서 120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잡히죠, 이제. 27조에서 50조, 60조에서 120조. 선진국 전체로. 그러니까 빚으로 성장한 거죠. 빚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겼을 때는 좋죠. 땡겼을 때는 좋은데, 이제 그거 갚아야 될 때는 괴롭죠. 개인도 그러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저도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12년에 더 이상 120조 달러에서 안 늘어났다는 것은 그 무렵부터 이제 이미 한계 부딪혔다라는, 더 이상 빚을 땡기기가 어렵다. GDP 대비 비율로 하면 대충 220%, 260% 정도에서 지금 한계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빚을 못 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260%는 그러니까 이미 좀 무리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나라 전체로 채무가 대충 한 200% 정도가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수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벌써 2002년에도 220%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좀 위험수위를 좀 넘었다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배 정도, 그러니까 GDP에 대해서 빚이 두 배가 될 정도가 200%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경고 수준 내지는 위험 수준. 이제 그걸 넘어가면 이제 임계 한계치를 넘어간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채무를 내역별로 나눠서 보면, 선진국을 보면은 이게 정부입니다. 정부고, 그 다음에 이게 가계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민간 기업이에요. 금융기관을 제외한 은행이나 이런 데를 증권이나 보험 이런 금융기관을 제외한 이제 일반 기업들이죠. 보시면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는 누가 빚이 늘어났냐면은 일반 정부는 별로 안 늘어났어요. 대신에 누가 늘어났죠? 가계가 늘어났죠. 그다음에 기업이 늘어났죠. 기업이. 다가 2008년 이제 그 경제 위기 뻥 터지고 나서는 가계하고 기업은 이제 멈췄죠. 더 이상 못 늘어났죠. 예. 대신에 누가 늘어납니까, 이제는? 정부가 빡 늘었죠. 정부가 빡 늘었다가 2012년에 딱 이제 더 이상 빚을 못 당겨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멈추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로 보면은 이미 가계하고 기업이 지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계 부딪혔다는, 더 이상 빚을 못 당기고 지금 위험 수위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 정부가 이제 빚을 빡 당겼는데 대신에 정부도 2012년부터 더 이상 못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각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계 부딪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채무 문제가 뻥 터지면은 어느 곳이든 한 군데는 자빠 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부가 넘어지든지 가게가 넘어지든지 기업이 넘어지든지 하여튼 셋 중에 하나는 넘어진다라는 거죠. 문제가 이제 터지면은. 그렇죠. 그 GDP 대비로 보면은 선진국의 정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10%, 120%, 110에서 12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은 내놨죠. 일본의 정부 채무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70%죠. 지금 파산된 상태잖아요. 이탈리아가 130%고, 프랑스가 한 100%고, 영국도 한 100%고, 다들 위태로운 데예요, 전부 다. 스페인도 100%에 가 있고, 독일이 한 70%대 정도고, 독일이. 근데 선진국 전체, 미국이 이제, 토탈로 하면은 미국은 100%를 넘어 있죠.
그로스로 하면.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채무 중에서 이제 정부 기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수히 민간한테 판 국채, 국공채, 민간인들한테 판 국공채만을 따지면은 한 70%대 80% 정도 되죠. GDP 대비로 미국이. 그러니까 급백 믿고 지금 막 이렇게 계속 빚을 땡겨 쓰고 있는 건데, 미국도 머지 않았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연방정부 채무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 채무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채무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확정 채무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선가는 틀림없이 이렇게 채무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잠재 채무라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보장 관련한 거죠.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뭐 사학연,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이 지금 그런 이런 확정 채무 말고 이 잠재 채무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잠재 채무 문제가.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그 잠재 채무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정 채무로 지금 드러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 속도나 이렇게 강약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쨌든 뭐, 이 정부 채무가 이미 지금 선진국 전체로 보면은 100%를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치를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100%를 넘어선 나라가 대부분 지금 문제가 생긴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영국 뭐 지금은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유지가 그런 대로 조금 이렇게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영국도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전체 가계채무 비율은 얼마냐면은 2008년을 이제 꼭지점을 해가지고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얼추 한 75% 정도 되나요? 뭐 이 정도면은, 그 정도. 선진국의 가계채무가 75%, 그 다음에 선진국의 민간 기업 채무가 80%를 좀 넘죠. 한 5% 정도? 그러니까 선진국 전체로 보면, 선진국 경제 주체로 보면 채무가 그나마 가장 적은 데가 상대적으로 보면 가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진국이죠. 가계가 나름대로 저축해오는 자산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죠. 대신에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빚을 많이 땡겨 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많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한 80% 가까이 넘고 정부가 지금 100%를 넘고.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지금 국가 채무의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일까요? 일단은 정부 채무 문제겠죠. 선진국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 채무가 가장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정부 채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계하고 기업에서 나왔죠, 사실은. 부실기업하고 부실가계 정리한다고 글로벌 금융위 경제위기 뻥 터져가지고 그거 구제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이라든지 건강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막, 그 다음에 고령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빚이 퍽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부 채무는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문제가 생긴다면은 정부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생겨 있죠, 유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신흥경제국은 21개 나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인당 GDP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이제 선진국이 아닌 나라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신흥경제, 그래서 한국이 이제 신흥경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홍콩, 사우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터키, 이렇게 21개 나라를 이렇게 전부 종합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이 신흥경제국의 총 국가 채무를 보면은 2002년에는 한 9조 달러?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2002년에는 60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경제국 경우에는 2002년에는 국가 채무가 굉장히 적었죠.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9조 달러에서 이게 좀 완만하게 하다가 거꾸로 이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전까지는 이 신흥경제국 빚이 그렇게 안 늘었다가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빡 늘어버렸죠. 얼마까지 늘었냐면 지금 50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10조 달러가 안 되는 데서 50조 달러이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버렸죠. 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것은 신흥경제국이죠.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이죠. 중국이죠. 뭐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정부 채무 비율을 보면 GDP 대비로 보면 2002년에는 9조 달러였는데 정부 채무 비율이 120% 정도. 그러니까 한 8조 달러 정도 됐겠네요. GDP가 신흥경제국에 8조 달러는 한 7조 달러 이 정도 됐겠네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08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부터 빵 늘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190% 정도 이렇게 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120%에서 190%니까 한 7, 80% 정도 늘어났지. 200%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0조 달러니까 만약에 200%라고 하면 25조 달러 신흥경제국 GDP가 24조나 23조 달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흥경제국의 경우도 똑같이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2002년에 GDP가 한 4조 달러 정도. 그 다음에 국가 채무는 9조 달러 정도. GDP가 4조 달러, 국가 채무가 9조 달러에서, 아니죠. 그 120%였으니까 4조 달러가 아니고 한 7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9조 달러, GDP가 7조 내지 8조 달러. 근데 이제 2017년 초에는 연초에는 그 국가 채무가 50조 달러. 50조 달러고 그다음에 그 GDP는 25조 달러 정도. 그렇게 되죠. 이제 똑같이 비유를 해 보면은 GDP는 한 8조 달러에서 8조나 7조나 8조 달러에서 25조 달러 늘어났는데 신흥경제국의 이 국가 채무는 9조 달러에서 50조 달러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GDP는 이게 7조, 8조에서 25조 늘어나는데 GDP는 9조 달러에서 50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선진국보다도 더 빚이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신흥경제국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신흥경제국은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그 성장이 이제 그 늦게 시작한 나라니까 자본이 부족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빚을 많이 땡겨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빚을 많이 땡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의 경우에도 너무나 이 GDP 성장 규모에 비해서 채무비 증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주체별로 보면은 정부 채무는 계속 늘어났죠. 정부 채무는 한 2조 달러에서 지금 12조 달러니까 그 6배 늘어났죠. 그 다음에 가계 채무 같은 경우는 뭐 한 4조, 이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4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업 채무는 10조 달러에서 뭐 26조 달러로. 그러니까 신흥경제국의 채무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기업이죠. 기업이 지금 26조 달러로 빡 늘어났어요, 지금. 정부는 지금 12조 달러고, 그 다음에 가계는 한 10조 달러고. 그러니까 신흥경제국의 경우에 채무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 생깁니까? 기업에서 생기죠. 실제로 그래왔잖아요. 기업에서 생기죠. 부실기업 문제들이죠. GDP 대비로 보면 정부 채무는, 정부 부문은 이제 12조 달러 늘어났지만은 GDP 대비로 하면은 대체적으로 40%에서 40%대, 40%대고, 가계 채무는 지금도 30%대. 반면에 기업 채무는 100%를 넘고 있죠. 그러니까 신흥경제국의 채무 문제 하면은 기업 채무, 기업이 문제가 된다. 근데 신흥경제국 중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비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흥경제국의 GDP가 아까 25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현재. 그 중에 중국이 한 11조 달러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한 신흥경제국 전체 한 40%를 차지하는 셈이죠. GDP. 거기에 이제 뭐 한국이 한 1.5조 달러, 기타 등등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25조 달러 정도. 아니, 25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의 국가 채무를 한번 봐보면, 중국의 국가 채무는 이제 2002년부터 보면 2002년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터질 때까지는 중국의 국가 채무 거의 안 늘어났어요, 사실은. 안 늘어났다가 그냥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중국이 폭발적으로 채무가 늘어나죠. 채무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그만 경제 규모가 늘어나도 성장률이 막 10%를 넘어갔죠. 근데 이제 2008년부터는 그냥 이제 덩치가 이제 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중국의 이제 그 GDP 규모로 치면 2010년에 일본을 앞질러 가지고 이제 세계 2위로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경제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급성장한데 본격적인 성장을 한 때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성장을 막 했는데 어떻게 했냐 중국이 자본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빚이 이렇게 폭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폭증했냐면 2008년에 중국의 그 국가 채무가 50조 위안. 그러니까 이제 달러당 뭐 한 6에서 7위안 정도, 6.5위안이라고 하면 1조 달러가 안 됐죠. 근데 이게 2008년에 50조 위안에서 올 연초에는 200조 위안. 4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의 채무가, 국가 채무가 4배로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어디서 늘어났느냐 하면 정부 채무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 채무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한 10조 위안에서 35조 위안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계 채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중국 가계 채무가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35조 위안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기업 채무는 기업도 사실은 물론 통계가 안 잡히기도 했고 못 잡기도 했고 하지만 또 그 기업과 정부 재정이 또 구별이 잘 막 섞여 있어가지고 했는데 2006년 7년 무렵에는 그 기업 채무가 한 20조 위안이었던 것이 지금은 120조 위안을 넘고 있습니다. 제일로 중국 그 경우에 채무가 많은 것은 기업이죠. 120조 위안이고 정부가 35조고 가계가 35조고. 그러니까 중국의 채무 문제 하면 기업이죠. 중국의 기업은 누굽니까? 주로 국영기업이죠. 그러니까 국영기업 부실 채무 문제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채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2008년 이후에 중국의 채무 증가가 각 모든 가계나 기업이나 특히 기업이나 정부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채무 증가가 어떻습니까? 버벅버벅 하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어떠냐면 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나기 전에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50%였어요. 150%에 멈춰 있다가 지금은 250%를 넘어가 있습니다. 26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선진국의 경우를 보셨잖아요. 선진국 그 경우에는 그 선진국 전체 국가 채무가 뭐 얼마였습니까? 26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미 그 수준에 와 있어요. 신흥경제국의 전체 정부 채무 국가 채무 비율은 한 180, 190%, 200%가 안 되는데 중국이 260%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지금 과소평가돼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가계라든지 민간의 부실 채무 같은 묻혀져 있는 이런 그림자 금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중국의 실질적인 그 국가 채무는 300%를 넘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지금 너무 위험한, 너무 지금 과다하다는 채무가. 그러니까 채무 규모도 너무 많고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양수 겹장을 두고 있죠, 중국이. 정부 채무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안 돼요. 푹 늘어나고는 있지만 가계 채무가 빡 늘어나고 있는데 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는데 아직은 이제 한 45%. 기업 채무가 지금 160%를 넘어가 있습니다. 앞에 선진국의 경우 기업 채무는 80%였죠. 거의 배를 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S&P라든지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죠. 이제 뭐 무디스나 피치는 이미 한 두세 달 전에 떨어뜨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S&P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죠. 떨어뜨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기업 채무가 너무 지금 기업 부문의 채무가 너무 많고 계속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미 그 중국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 기업 채무 때문에 국가 전체로도 임계점에 도달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정부 채무 같이 현재 그 드러나 있지 않는 채무까지를 감안하면 정부 채무도 지금 현재는 한 뭐 50%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지방정부의 그 감춰져 있는 또는 과소평가된 채무를 포함하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 부분은 전부 이렇게 국유기업이 중심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유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재정하고 사실 아직도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국유기업이 대신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정부 채무로 간주를 한다라면 중국의 정부 채무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국유 기업들이 이제 그 정부 재정 사업을 대신해서 해서 그것이 지금 상당 부분이 부실 채무로 지금 떠안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결국은 그걸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 채무 문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채무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기업 채무이고, 이지만은 사실은 기업 채무이자 정부 채무가 같이 지금 엮여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채무 문제가 이렇게 지금 규모도 너무 지금 이제 크고, 이거 지금 전체 중국 정부 나라 국가 전체 200조 위안이니까 뭐 지금 달러당 6.5 위안 하면 638 하면은 30조 달러? 그 정도 되겠네요. 달러로 환산하면 나누기 6.5로 하면 200조 위안을 30조 달러 정도 되겠네요. 중국이 GDP가 11조 달러인데, 국가 채무가 30조 달러에 이렇게 달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채무가. 물론 이것이 지금 당장 중국 경제가 그러면 채무가 너무 많고 채무 증가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당장 중국 경제 혼란이나 위기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위기가 언제 타이밍이죠. 예, 어떤 형태로 위기가 발생하느냐는 현재로서는 사실 가늠하기는 좀 힘들죠. 힘들지만 분명한 건 잠재적인 채무 위기는 지금 이미 한껏 부풀어 올라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있죠. 중국의 채무 문제가 뻥 하고 터지는 것이 언제 터져도 이건 터진다라는 이건 터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나 방식은 지금으로서는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